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방역 패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방접종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신이 개발된 시점에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서 이 백신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빠른 속도로 긴급 승인을 받고 많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됐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그런 인구 집단은 누락이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백신들이 임산부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당시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로 진행됐던 임산부들에게 안전성이 과연 어떠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측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진행한 연구고 다음 해당 시기에 총 3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연구는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과연 임산부에게 코로나를 막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그냥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사실 임산부는 면역 시스템이 변해요. 왜냐면 태아 같은 경우를 외부의 물질로 인식을 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면역 반응이 변해서 태아를 내 몸에 일부러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연 백신을 접종했을 때 또 정말 B셀과 T세포가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되는지, T셀이 더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접종을 해봤더니 접종을 하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접종을 하지 않았던 군은 코로나 발생률이 더 높았고 했던 군은 코로나 발생률이 더 적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접종 시에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종한 군보다 5배는 더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다음은 이제 임산부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러면 백신의 효과 중에 하나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산부에도 정말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메타 분석인데, 메타 분석은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총 여기 이 연구는 43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제일 정확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 메타 연구는 그거보다 조금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이 43만 명의 그런 연구 데이터들을 다 짜집기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감염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자간증의 위험도가 1.33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코로나 진행할 경우 경증 전자간증보다 4.16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여기 보면 코로나 걸리면 전자간증의 위험도가 꽤나 증가해요. 전자간증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임신의 합병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그런 중증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떤 출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6배 수준 정도로 더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이 된 여성들은 조산 저체중아뿐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정부는 얼마 전에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해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연구를 살펴봤는데 3만 5천 명 대상으로 다음 시기에 진행한 연구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19,000명, 모더나 백신 19,000명, 뭐 16세에서 54세까지 대부분 20, 30대 여성이었고요. 백신을 접종한 후에 그제서야 임신을 알게 된 경우가 13%였고, 이 경우에는 아시아인이 6.3%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었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나면 주사 부위 아프고 피로감을 느끼고
두통을 호소하고 근육통을 호소하는 그런 부작용을 임산부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고요. 1차보다는 2차에서 아무래도 mRNA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를 통해서 맞았기 때문에 2차 반응이 좀 더 심하다고 호소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같은 해에 임신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이 연구를 시행한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는 임산부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뭐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감, 근육통 이런 것들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 분들께서 좀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더 호소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 시에는 임산부에서 오심 구토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아에게 이 백신 접종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 연구를 일부 따온 건데, 코로나 감염됐을 경우에서는 임산부가 만약에 코로나 감염되면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은 경우보다 조산의 비율이 1.8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코로나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한 임산부의 경우에서는 경증보다 조산의 위험도가 무려 4배나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사산의 위험도도 무려 2배나 더 코로나 감염됐을 경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연구에서도 이제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던 그 집단인데, 그 집단들 중 3만 명, 대략 3만 명 되는 집단들 중에 827명만 일단 출산을 했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자연유산하거나 사산, 조산, 그다음 저체중아가 발생한다거나 기형을 출산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 28일 이내에 사망하는 태아가 이제 태어나서 사망하는 비율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다행스러운 데이터지만 아직 800명의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미 접종군이나 접종군에서 여기 보시면 산모, 아까 이제 전자간증의 비율도 나타나 있는데, 사사나 아니면 뭐 조사나 저체중아 이런 비율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모두 동일했다. 비율이 비슷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하지 않다.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미국 연구에서 뭐 조산, 유산, 기형아 이런 발생 비율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으면 임산부와 태아에게, 임산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맞음으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되고 그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이 되면 어떤 뭐 좋은 효과를 얻는다든지 나쁜 효과를 얻는다든지 뭐 부작용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유 중인데, 이제 출산을 하고 수유 중인데, 물론 이제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항체가 전달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수유 중인 상태, 그럼 이제 태어났는데 모유에서도 어떤 항체 같은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이슈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전달되는 거는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실제로 태아에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태반에서는 일단은 항체가 발견은 됐어요. 그럼 이 항체가 실제로 태아에게 넘어가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없다는 거고, 만약에 수유를 했다면 임산부의 그 모유에서도 항체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우리 이 신생아에게 넘어갔는지 도 아직까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이제 미국 연구고 인구수가 많지는 않아요. 84명의 임산부, 수유부 31명, 비임산부 16명을 가지고 시행한 데이터인데, 백신 접종 후에 중화항체 형성되는 비율이 비임산부, 임산부, 수유부 모두 이제 동일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 모유와 제대열 모두 이제 중화항체가 검출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단은 태아에게 넘어가서 태아에게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대혈과 모유에 모두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태아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백신 접종을 하면 아마 면역력도 또 태아와 임산부 모두 좋게 하고 조산이나 뭐 사산 이런 비율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백신 맞으나 안 맞으나 일단은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특히나 중증 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뭐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거나 비만이 있다거나 뭐 이런 여성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임산부 자체도 코로나를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숨을 정상인 상태보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았을 때보다 원활하게 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폐질환을 앓아서 호흡곤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비만이라면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해라.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질출혈, 복통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산이나 뭐 사산 뭐 이런 거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산부인과 진료를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어떨까요? WHO,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모두 다 일단은 맞으십시오 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 세계 데이터가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안심하고 맞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최근에 이런 연예인도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고 뭐 백신 접종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던지고 있고, 최근 논란이 많이 일자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 제가 감염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니어서 그냥 일반 내과 의사로서 제가 감히 어떤 뭐 앞으로의 방향이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제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이고 저도 곧 아빠가 될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는 어떤 장기간 우리가 추적 검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우리가 출산한 신생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뭐 부작용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데이터가 800명밖에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연구 데이터를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제대로 된 비교군, 대조군, 무작위 그런 연구도 없고, 사실 시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죠.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임산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백신 접종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상황과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신빙성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주변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접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태아나 산모에게 모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예방으로부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조심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 강의가 속 시원한 뭐 대답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